문화 콘텐츠 스토리 아시아를 잇는 입문 채널 데그니티 V. 요새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콘텐츠 보셨어요? 핫 이슈지. 그 이름도 되게 잘 지었더라고요. 대치맘, 대치동 엄마들 패러디한 거. 네. 에피소드 1, 2가 나왔는데 둘 다 보긴 했는데요. 콘텐츠의 퀄리티 자체는 엄청 높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이슈가 많이 됐어요, 진짜로. 몇백만 명이 봤더라고요. 이수지 씨가 뭐 워낙 그 인간 복사기로 그 유명하잖아요. 연기, 모방, 흉내내는 그 연기는 너무 잘하더라고요. 재미가 없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막 이렇게까지 이슈가 될 정도인가 했는데 지금 막 엄청나게 언론들에서 막 주목하고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강남의 엄마들을 따라해서 그래요. 모방의 대상이 우리 사회의 특정한 계층을 모방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모방을 통해서 결국은 패러디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특정한 어떤 대상을 모방한다는 것은 사실은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그 사람들하고 정말 똑같아지고 싶어서. 그래서 이거를 흉내내기라고 하거든요. 호미 바바라고 하는 유명한 탈식민주의 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쓴 얘기예요. 학문적으로 해석한 얘기인데 미미크리라고 해요. 영어로는. 우리나라 말로는 흉내내기라고 번역하는데요. 뭘 설명하기 위해서 이 미미크리, 흉내내기라는 말을 썼냐면요. 피식민자, 제국주의자들에 의해서 통치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식민의 제국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들어와서 조선을 피식민지로 삼았잖아요. 뭐 이런 경우가 뭐 많죠. 뭐 프랑스도 그렇고 스페인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많은데 보통 식민을 당하는 사람들은 근대 국가를 빨리 만들지 못해서 상대적으로 기술이나 뭐 과학이나 문화나 이런 측면들이 조금 수준이 낮은 상태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럴 때 이 식민을 당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식민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식민주의자들, 제국주의자들을 따라가고 싶어 하는 흉내를 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흉내내기라고 불렀어요. 따라가고 싶어서 흉내를 낸다고 해도 영원히 따라갈 수 있나요? 없나요? 영원히 똑같아질 수는 없어요. 그 점을 잘 알면서도 끝까지 이들을 흉내내고 싶어 하는 이 이중적인 심리, 이것들이 이제 미미크리 안에서 드러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굉장히 진지한 흉내내기죠, 사실은. 우리나라 식민지에 있던 사람들이 꼭 그것이 강제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일본어를 쓴다든지, 일본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먹는다든지, 일본식의 옷을 입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제국주의가 훨씬 더 선진적이고 훌륭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그들을 따라가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영원히 이들로부터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너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지 못하면서도 끊임없이 그것들을 이제 따라가려고 하는 몸부림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종류의 사람들 혹은 꼭 식민지가 아니더라도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것이 돈이든 경제적 권력이든 정치적 권력이든 사회적 권력이든 이런 권력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풍자하고 조롱하기 위해서 흉내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주로 이제 광대들이나 코미디언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패러디라고 얘기합니다. 주로 요즘에는 이제 어떤 매체를 통해서 나오죠. 근데 이제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도 마당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양반들을 풍자하고 조롱하고 하는 문화들은 계속 있었죠. 탈춤이라든지 마당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해왔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20세기 이후에는 대중매체를 통해서 패러디가 많이 이루어지게 되죠. 핫 이슈지의 대치맘 버전은 이제 유튜브로까지 넘어온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풍자도 그래서 잘못하면 안 돼요. 작년에 SNL 코리아 같은 경우는요, 풍자 잘못해가지고 한참 그 야단을 맞은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강 작가가 노벨상 수상 연설하는 거 따라했다든지, 드라마 정년이의 캐릭터를 전년이라고 해가지고 따라했다든지, 아니면 뉴진스 한이가 국회에 출석해가지고 발언하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이런 거를 또 어눌한 한국말투를 따라해가지고 SNL 코리아가 한참 욕을 먹었는데요. 왜 그럴까요? 한강 작가나 뉴진스의 한이나 드라마 정년이는요, 권력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 그 사람들이 그리고 뭔가 사회적으로 잘못한 일도 없어요. 힘이 없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물론
한강 같은 경우는 노벨상을 수상했다는 것 자체가 문화 권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걸 가지고 한강이 어떤 권력을 행사한 적도 없거든요. 이 사람들이 오히려 더 좀 보호받고 돌봄을 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패러디를 했다는 것은 권력 관계의 지형을 잘못 파악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패러디는 사람들이 보기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을 패러디할 때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새로 바뀌면 개그맨들이 주로 대통령 흉내를 많이 내잖아요. 그거는 대통령이 굉장히 큰 권력을 갖고 있다고 국민들이 보기 때문에 대통령을 조금 희화화함으로써 아, 저런 사람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저런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는 야단 맞을 수도 있다, 혼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아주 통쾌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패러디가 굉장히 중요한 문화예술의 장치로 많이 활용이 되는데, 이수지 씨는 어떤 개인을 특정해서 패러디를 한 게 아니고 대치맘이라고 하는 영상 콘텐츠는 굉장히 불특정하지만 특정한, 이게 되게 이중적인 개념인데요. 강남의 대치동에 사는 어린아이들, 아주 어린아이들을 둔 학부모로서의 엄마라고 하는 특정한 그룹이지만 이것을 완전히 특정해서 어떤 개인으로 묘사하지는 못하죠. 그래서 이렇게 두리뭉술하면서도 특정한 그룹을 노렸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가 좋았던 거죠. 어떤 반발이나 이런 것들을 일으키지 못하면서 특정 그룹을 겨냥하는 효과는 아주 충분히 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뭐 몽클레어 패딩을 이제 아무도 안 입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영상 보면은 몽클레어 패딩에 대한 얘기는 한 번도 하지 않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이수지가 이것을 패러디했다는 이유만으로 아이쿠야 하고 그분들이 찔리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저 옷을 입으면 저렇게 희화화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사회적인 효과를 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몽클레어 패딩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좀 그동안에는 굉장히 의미 있는 상징이었다가 하루아침에 이런 영상 콘텐츠 하나로, 패러디 하나로 대단히 그 가치가 순식간에 하락하는 그런 이제 코드로, 그런 기호로 전락해 버리게 된 거죠. 제일 뼈 아픈 곳은 몽클레어사가 아닐까 싶긴 한데,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이수지 씨가 아주 리얼한 방식으로 패러디를 했기 때문에 이 영상 콘텐츠가 한국 사회의 어떤 계층 간의 권력 관계를 매우 잘 드러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좋아하고 굉장히 큰 이슈가 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그니티 V!